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장미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산책을 다니다 보면 장미도 많이 피고 정말 나들이 하고 싶은 날들인데 역병 때문에 돌아다니지를 못해서 참 많이 안타까운데요. 이 시즌에 맞춰서 많은 아파트 물량이 분양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장미 분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장미 분양이 개시가 됐어요. 시세차익 10억 이상의 로또 단지가 어디냐 하면서 개포주공 1단지를 꼽았네요. 5월 분양 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2만 세대나 증가한 물량입니다. 4월 물량이 역병의 영향으로 많이 연기가 돼서 더 5월에는 많은 물량이 분양이 됩니다. 올해 최대 물량이 분양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듯 해요.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정부는 최악이 아직 오지 않았다 하면서 유가 신흥국 위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물 경제 침체나 실업 등 본격적인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정부는 긴장감을 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펴서 심각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강력한 경제 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한다고 하니까 건설 시멘트가 수혜라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밑그림을 보니까 디지털 의료 서비스 등을 강조하고 있네요. 이런 와중에 사람들은 분양을 받으면 로또를 맞을 수 있다라는 일확천금의 꿈 또는 더 집값이 오를 거다라는 불안한 마음에 여전히 청약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목록을 한번 살펴보니까 5월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 단지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5월 분양 예정 단지 중에서 우장산 아이파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장산 아이파크는 현대산업개발이 짓는 아파트고 화곡 1주택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공급되는 아파트예요. 광고에 보면 우장산 숲세권의 5호선 역세권 그리고 명문학군 마곡 목동의 생활까지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급 일정을 보면 5월 11일부터 14일 사이에 청약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총 공급 세대수는 242세대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 공급이 150세대 정도 되고 59 B타입과 84 B타입이 주력 세대로 보여져요. 분양가를 한번 보니까 59회배짜리는 7억 1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84회배짜리는 9억 가까이 되네요. 계약금을 10% 납입을 하고 나머지는 중도금 잔금해서 2022년 12월 정도까지 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전매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투기가열 지구내 분양이기 때문에 대출은 40% 미만 정도 가능할 거로 보여지고 선택되는 옵션에 따라서 한 2천만 원 정도 부담금이 더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자기 자본 비용을 생각을 하면 59제곱미터짜리는 약 8억 정도에 매입을 하는 꼴이고 84제곱미터짜리는 약 10억 정도에 매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건의 위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광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그렇게 훌륭한 위치에 있는지 한번 눈으로 살펴볼게요. 이 물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실수요자는 자기 생활 기반이 서울 서측이 중심이 되는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5호선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여의도 광화문 쪽으로 출퇴근이 가능하고 영등포 쪽도 가능합니다. 또 마곡 택지개발지구와도 인접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쪽에 자기 생활 근거지를 두신 분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서울뿐 아니라 서울 외곽, 김포, 인천, 일산 쪽으로 출근하시는 분들도 출근이 가능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지하철과의 거리를 살펴보면 5호선 우장산역과 화곡역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과 딱 붙어 있는 건 아니고 약 500m 정도 도보로 일정 부분 걸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가깝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학군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학구는 배정되는 초등학교가 신월초등학교로 나오네요. 본건과 인접해 있는 강서 힐스테이트나 우장산 아이파크랑은 좀 다른 화곡역 인근의 신월초등학교에 배정이 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인접한 단지와 유사하게 덕원, 화곡 등 길 건너편 쪽으로 배정될 예정이에요. 이름이 우장산 아이파크지만 우장산까지 좀 다른 단지에 비해서는 거리가 있는 편입니다. 아까 마곡과 목동의 생활권을 누린다고 했는데 목동을 원하는 이유는 학원가 때문이죠. 목동 학원가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 자동차로 약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학원 한번 보내는데 왔다 갔다 좀 거리가 있네요. 다음으로 가격적인 측면에 메리트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형성되어 있는 다른 경쟁 단지의 가격 수준에 비해서 좀 가격이 싸야 메리트이 있는 거겠죠. 본건의 경우 위치적으로는 수명산 쪽에 비해서 좀 열세한 편입니다. 우장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측으로는 우장산이 있고요. 서측으로는 수명산이 있는데 우장산 쪽에 대표되는 우장산 아이파크나 강서 힐스테이트, 우장산 힐스테이트 이렇게 지금 대단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 수명산 쪽으로는 화곡 프루지오, 수명산 SK 아파트, 그리고 마곡 수명산 파크 단지들이 1단지부터 7단지까지 약간 브랜드타운처럼 형성이 되어 있어요. 수명산 파크 쪽은 연식은 지금 신축에 비해서 열세하지만 세대 규모 면에서 더 크고 초중고가 다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이쪽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장산 쪽 단지들에 비해서는 단지 규모 면에서 매우 열세한 편입니다. 우장산 아이파크나 강서 힐스테이트는 어느 정도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데 본건 단지는 600세대가 안 되죠. 576세대입니다. 단지 규모가 인근에서 좀 많이 작은 편이에요. 최신축이라는 것 외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열세한 상황이에요. 비교 단지들의 가격 수준을 한번 보면 본건 25평짜리는 8억, 33평짜리는 10억 정도에 매입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중고 끼고 있고 수명산 인근 쪽 또 그리고 규모도 큰 수명산 파크 1, 2단지의 33평 아파트 가격 수준은 싸게는 6억 7천에서 비싸게는 8억 6천까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24평의 경우는 6억대에 나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비싸게 책정이 된 느낌입니다. 수명산 파크 1, 2단지 같은 경우는 마곡 엠벨리와 인접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30평대가 8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가격조차도 거의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최근 1년간 1억 가까이 오른 금액인 거죠. 거품이 빠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낮아질 상황에서 신축이라는 것 외에는 별 장점이 없는 아파트가 10억인 거니까 가격적인 면에서 엄청난 메리트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마곡 생활권인 마곡 엠벨리 같은 경우 30평대가 지금 10억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도 지금 최근에 1, 2억 가까이 오른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가격들과 비교해 봤을 때 현재 분양가가 메리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LG 배우 마곡지구내 엠벨리 수준으로 매입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죠. 우장산 쪽과 비교를 해보면 우장산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우장산역과 아예 붙어 있죠. 여기 같은 경우도 30평대가 10억 정도 수준이죠. 그리고 여기의 가격도 최근 1년간 1억 5천 정도 오른 금액이기 때문에 우장산 아이파크의 분양가는 이런 것들과 비교한다면 굉장히 높은 금액이에요. 특히나 본건 같은 경우는 지금 우장산 아이파크에 비해서 5분의 1밖에 안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연식에서 오는 격차는 규모 면에서 오는 격차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양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세대로 사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당장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 오를 대로 올랐다고 얘기하는 금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청약에서 어느 정도 신축을 열망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청약이 되겠죠. 내가 해당 생활권이고 꼭 신축에 살아야 된다. 나는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는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사겠지만 실수요 측면이나 투자의 목적에서 봤을 때는 큰 메리트이 없는 단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언론에서는 로또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또 최근에 DMC 자이가 청약을 마무리를 했죠. 1순위 청약에서 마감이 됐다고 하는데, 원래는 제가 좀 부지런했으면 이걸 먼저 다뤄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분양가 거의 9억 정도 됐었는데 11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대요. 도대체 이걸 왜 이 금액에 분양을 받는지, 그냥 딱 봐도 고분양가인데 바로 옆에 덕은지구 A5블록 같은 경우 분양가가 6억 3천 정도 됐었죠. 이때 평균 경쟁률은 6대 1이었습니다. 지금 분양한 것보다 2억 5천이나 싼데도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였네요. DMC 자이의 홍보는 상암지구 인접해서 서울 접근성이 좋다는 걸로 굉장히 많이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덕은지구 자체에 좀 문제가 있죠. 상암지구에 바로 인접해 있긴 하지만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아파트가 4천 가구 정도 들어서는 지역입니다. 지금 잠실의 한 단지가 4천 세대 가까이 되죠. 한 단지 수준의 도시개발 지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지하철역이 신설된다거나 이런 거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원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덕은지구 홍보하는 자료에 보니까 원종 홍대 있고 그 철도가 그 사이가 기니까 역 하나 만들어줄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있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상암지구와 가깝다고 계속 홍보를 했는데 실제로 수색역까지의 거리를 보니까 3km 정도 됩니다. 도보로 가기는 좀 어려운 수준이죠. 행정구역 자체도 서울이 아니고 고양시에 해당이 되는 상황이고 지하철역도 없고 초중고도 없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9억에 분양을 했다는 거는 거의 10억에 매입을 하는 거와 동일한 건데 굉장히 높은 금액이죠. 상암 월드컵 파크 7단지가 9억 5천 정도 호가 나와 있는데 최근에 많이 오른 금액이죠. 현재 가격이 가장 지금 고점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가격에 분양을 받는 게 이해는 잘 안 가지만 어쨌든 11대 1이 나왔다고 하네요.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상승된 가격 대비해서도 고분양가로 보여지는 단지입니다. 지금 청약에 관심을 갖고 아파트를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분양을 받고 사놓으면 오른다. 2, 3년 지나고 나면 분명히 피가 생길 거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러한 희망을 갖고 많이 투자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지난 1년간의 투자가 과연 성공적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마 아파트 재건축 되기만 하면 평당 1억을 넘는 최고의 아파트가 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매입을 하셨는데 작년 5월에 평균 매입가는 약 17억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매물이 17억 초반에 나와 있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동안에 낸 세금,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면 그 가격과 똑같으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1년에 1억은 올라야 본전이죠. 근데 그대로네요. 잠실주공 5단지도 마찬가지죠. 1년 전과 지금 가격 수준이 동일합니다. 레미안 퍼스티지 반포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고 학군 좋고 대장주 아파트로 일컬어지는데 여기도 작년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꾸준히 올라야 본전인데 그때 수준으로 지금 내려와 있어요. 더 가격이 오르기는 어렵죠. 무너진 강남 불패에 거래가 끊기고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남이 떨어지니까 강북도 떨어지고 양천, 강동, 영등포 집값도 차례차례 떨어지고 있어요.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얼씨구나 사줘야 되는데 안 사죠? 거래량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송파, 강동, 노도강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곳이고 충분한 실수요가 있다고 얘기했던 지역들 거래량이 반토막이 났어요. 2억 낮춰서 팔아달라고 얘기해도 안 팔립니다. 그죠? 이 집을 나중에 돈 열심히 벌어서 사줘야 되는 청년 세대들 지금 역병의 고용 충격이 10년 이상 간다는 조사가 나왔어요.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과연 지금 잠깐일까요? 지금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오를 거기 때문에 지금 비싸 보여도 지금 사는 게 맞는 걸까요? 역병이 물러가도 세계의 경제는 확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근본 사태에 대해서 중국 책임론을 펴고 또 무역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로 왔어요. 빨리빨리 많이 파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
보건이나 안보 문제로 더디지만 자기들끼리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활동은 점점 제한되고 있어요. 미국이 경제활동을 재개하면 하루에 확진자가 20만 명 이상 나올 거다라는 비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트럼프는 경제활동 재개하고 싶죠? 사망자가 늘어도 실보다 득이 크기 때문에 빨리 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인들 지금 다 반대하고 있어요. 또 트럼프 최측근 사람들이 막 지금 역병에 걸렸습니다. 빨리 하고 싶다고 해서 빨리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점점 어렵고 점점 힘든 시기가 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방역에 성공적이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 느슨해지려고 했는데 이태원발 확진자 터졌죠? 잠깐 느슨했던 내 자신이 사치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위축된 삶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은 계속 좋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좋아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심리가 꺾이고 실제로 돈이 없고 그러니까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악화일로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가치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주거가치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아까 우장산 아이파크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가격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참 더 떨어질 거로 보이지만 안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그 대출을 감당할 여력이 충분히 되고 나는 10년 넘는 아파트에는 죽어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꼭 신축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주거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분양받을 수 있겠지만 고분양가임을 알면서도 선택한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겠죠. 군당 발끝만 쫓던 성남 구도심이 이제 웃돈이 5억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성남 구도심에 봄바람이 불고 있어요. 올해 1만 가구 이상 분양 예정입니다. 3년 전에 신흥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한 포레스티아 33평 분양가가 5억 초반이었습니다. 지금 호가가 10억이라고 해요. 지금 그 5억 하던 게 10억 됐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7억에 지금 분양하는 거 분양받아야 된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성남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지역 자체가 경사지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언덕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낙후되고 쪼개진 집들이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재개발을 통해서 다 새로운 아파트들로 거듭나고 있어요. 올해 1만 가구가 분양 예정이에요. 1만 가구가 분양되는데 거의 유사한 것들이 초반에 5억에 분양을 했다면 지금 7억에 분양을 하는 거죠. 과거에 5억이 지금 10억 됐다라는 게 다 맞다면 계속 올라가야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 지금 거품이 빠지고 있는 건데요. 서울은 그렇지 않을 거다. 또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맹신을 갖고 있는 거죠. 고분양가 이후에 사람들이 현타가 오게 되면 가격은 급속도로 빠집니다. 풍선효과 빠진 부산에 보면 입주를 앞둔 신축 분양권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초고가 아파트들이 10억 이상 떨어진 금액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비싼 거 사줄 사람 많다고 하면서 40억 가까이 부르던 단지들이 13억 낮춘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팔리지가 않아요. 그 가격이 아니라는 뜻이죠. 분양받을 때는 정말 이거만한 게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확신해서 분양받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송파 헬리오시티 상가 마이너스 P가 등장을 했습니다. 송파 헬리오시티는 만세대 가까운 대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상가 자체를 이용하는 수요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P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죠? 고분양가기 때문입니다. 분양 자체를 워낙 고분양가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수익률을 맞추려면 높은 임대료를 책정해야 하고 그 금액을 주고 여기서 장사를 해서는 도대체 남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상가가 활성화가 안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사람들이 안 가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사실은 마이너스 P가 아니라 원래의 가치로 돌아오는 겁니다. 원래 분양가 자체가 이 상권에 어울리지 않는 수준의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 가치를 찾는 겁니다. 지방만 그럴까요? 상가만 그럴까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입주경기 실사지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입주 단지들의 상황을 살펴보는 지표가 됩니다. 4월에 입주 물량이 2만 1000세대 정도 되는데 서울 경기에 8000세대 가까이 집중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다 채우기가 어렵다는 거죠. 3월에 입주율이 74.4%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입주한 이유를 살펴보니까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못해서 또는 세입자를 미확보해서 잔금 대출을 확보하지 못해서가 미입주 사유였던 것으로 응답을 했어요. 기존 주택이 매각이 당연히 안 되죠. 비싸게 분양받았고 또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안 팔리죠. 서울에 공급된 아파트들의 입주는 더 떨어질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만히 계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나만 잘한다고 지금 상황이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장미 분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